2020년 1월 8일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대중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보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례적인 인사이동이라고 보도를 하는데 저는 이 검찰 인사이동을 언론이 보도하는 자세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청 어느 자리에 누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검찰은 그냥 공무원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검찰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이 인사이동을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고 해설하는 자체가 검찰 조직이 비정상적이라는 반증입니다. 이걸 기성 언론조차 분석하고 해설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검찰발 기사를 그렇게 받아쓰기 했던 언론이 그 검찰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검찰 인사이동을 어느 검사는 대통령과 인연이 어떻게 있고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고 정치적으로 어떤 수사를 하고 있었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언론 스스로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 검찰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홍길동처럼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오늘은 정경심 교수님의 5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가지 못한 이유는 재판부가 어제 오후 늦게 재판을 비공개로 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물론 일반 방청객도 재판을 방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도로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님은 어제 보석 신청을 하셨고 보석 신청 뒤에 재판이 비공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이 비공개되자 검사 측은 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더 이상 기자들 쪽을 바라보고 말하지 못해서 아쉬웠나 봐요. 비공개 재판은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났어요. 다음 재판은 정식 공판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석을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경심 교수님이 다음 주에 보석으로 나오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은 피의자가 구속되면 구속기간을 다 채울 것을 추천합니다. 보석을 비추해요. 이건 왜 그런 거냐 하면 말이 구속이지 감옥에 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감옥이 교화기간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구속된 기간을 일종의 죄를 뉘우친 기간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만약 실형을 1년 받았는데 구속된 기간이 360일이면 5일만 감옥에서 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피의자가 보석을 원하면 죄를 뉘우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보석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공소장 자체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표창장은 1개인데 공소장이 2개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3차 준비 공판 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 변경을 기각했다고 판사를 수사하면 안 되죠. 구구단체가 송인권 판사를 고발하자 검찰이 형사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이 판사를 수사한다는 건 이건 검찰도 아니고 그냥 깡패 그 자체입니다. 저는 검찰 인사를 여기서부터 해석합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웃긴 건 언론조차 승진했으나 수사권이 없는 곳으로 갔으니 좌천이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여태 그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언론은 처맞아야 하는 말이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린 언론은 단 1개뿐이었습니다. 검찰에서 2등으로 센 대검 차장은 대전 고검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를 맡았던 반부패 강력 한동훈 부장은 부산 고검 차장이 되었습니다. 조상준 형사부장은 서울 고검 차장이 되었고 기획조정부장 이원석 검사는 수원 고검 차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세 분은 대검 부장이 고검 차장이 됐으므로 확실한 좌천성 인사로 평가됩니다. 공공수사부장 박찬호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좋은 곳인데 옛날에 주차장에서 이상한 짓 하시던 분 때문에 인상이 안 좋습니다. 공공수사부장은 고래고기 사건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수사했습니다. 옛날에는 공안부로 불리던 곳입니다. 나머지 대검의 몇몇 부장들도 지방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좌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검사들은 서울에만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냥 공무원이어야 하는 부장급 검사들이 인사이동되는 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알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검찰 인사이동을 사이다로 생각하십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살면서 검사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검사 인사이동은 내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뭔가 속이 시원한 건 우리가 직접 검찰개혁을 외치고 촛불을 들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검찰 인사에 항명한 윤석열 총장과 기싸움에서 확고하게 승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장군 같은 힘을 우리가 더했고 조국 전 장관이 불쏘시개로 타들어간 검찰개혁의 그 불빛이 점점 밝아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